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것은 경기 변동. 자, 일단 강의 노트는 15페이지. 그리고 우리 기본서는 보니까 110페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기 변동은 매년 이 자체가 기본이 한 문제이고 조금 더 추가하면 2개까지 시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볼게. 거기 경기 변동에서 하나 물어보자. 우리 경기는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도 있고 일반 경기 변동이 있어요. 있는데 우린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중요합니까? 일반 경기 변동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하되 반드시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해서 그 원형을 파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경기에서 가장 기본 용어 2개 좀 정리합니다. 이 기본 용어 중에 특히 뭐가 있는가 하면 진폭이란 말과 주기, 요 주기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든 일반 경기든 이런 사이클 변동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잘 알지만 이 경기가 좋은 걸 보통 뭐랍니까? 고대기에 다른 말로 호경기, 호황이라는 말 쓰겠다죠. 자, 반대로 뭐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는 걸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호태.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걸 뭐라죠? 불경기. 그 다음에 서서히 좋아진다. 이런 게 회복이죠.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가장 좋은 점을 뭐라냐? 고대기에 다른 말로 정점. 반대로 가장 나쁜 점이 뭐냐? 고대기에 저점이죠.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면서 뭐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진폭. 진폭이란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저점에서 정점의 요 폭이 있죠. 폭. 이런 걸 말하죠. 다른 말로 진폭. 또한 같이 주기란 말 뜻이 뭐냐? 정점에서 어떤 사이클 변동 후에 똑같이 오는 정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어떤 시간, 기간적 개념이 뭐냐? 곧 이게 주기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일반 경기 변동 주기와 그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는 분명히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는데 물론 이제 일반 경기는 이 주기선에 크게 3개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책 볼까요? 자, 책 보니까 뒷장에 112페이지. 그 참고해 보니까요. 참고에 일반 경기를 줄 걸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보니까 거기 1번과 2번과 5번 있지. 요게 3개가 뭐냐? 일반 경기야.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뭐냐? 그게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 그 3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반 경기는 뭐냐? 곧 그게 주글라 파동, 주글라. 이 주글라 파동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설비 투자 보통 이게 10년에 한 주기거든요. 반대로 부동산 경기는 꼭 있는 3번과 4번, 즉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코츠네츠 또는 한센 파동 같은 거 이건 같은 건데 통상적으로 보통 코츠네츠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20년마다 올 수 있는 그런 경기랍니다. 보통 재건축 등이 보통 20년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다른 다 필요 없고, 부동산 경기는 항상 일반 경기에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일반 경기는 10년 전후가 될 것이고, 부동산이 20년 전후 되는데, 이 기간은 큰 의미 없습니다. 단지 훨씬 더 긴 게 부동산이 더 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본 개념 파악했으면 실제 볼 건 뭐냐?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를 좀 봐보자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 거기 강의 노트에 있죠? 네, 강의 노트를 먼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라면 잠시, 우리 거기 있는 코츠네츠를 보니까 밑에 무슨 순환 써놨을 텐데? 앞에, 우리 책에 보니까요? 네? 중장기. 또 다른 말 없습니까? 거의 다요? 다네. 4번에 있네? 무슨 순환? 오케이. 원래는 사실은 코츠네츠 뭐라고 하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순환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함이지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그리고 문제 있죠? 문제. 자 문제 12회 때 나왔던 문제요.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 1번. 그렇게 시험 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12회 때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그와 같이 나오면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라 하면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데 시험 나왔다고.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 경기입니다.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또한 같이 우리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 부동산학에서 어디든지 전국적, 일률적 쓰는 순간 다 틀린 질문이야.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분필은 원주에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다, 그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국적인데, 왜 그러냐? 이동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0평 아파트는 원주와 서울 가격 자체가 같습니까? 분명히 다르다죠? 이와 같이 봤을 때, 어떤 지문이든지 부동산에선 전국적, 일률적 쓰는 순간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 반대 것은 항상 뭐 있습니까? 지역적이면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요. 이제 문제를 바로 그냥 풉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은. 자, 문제 2번.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풀어줄 목적은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빨리 캐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지. 그죠? 예, 결국은 다른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더라. 즉,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 보고 물어봅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 경기 좋다 물었을 때, 좋냐 물었을 때 전부 다 좋다 말합니까? 그건 다르죠. 같은 동네에 있는 분이 보는 게 뭐 있어?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절대 부동산 경기가 확연하게 이렇게 항상 똑같은 사이클 변동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쭉 가서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뚜렷하거나 분명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험 내는 어떻게 내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시험 내면 3번. 문제 3번. 그렇게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맞는 거죠. 일정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하여튼 규칙적이지 못한 거예요. 불규칙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이제 우리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죠? 10년 주기죠? 자,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주기입니까? 그럼 결국 일반 경기 한 번 바뀔 때 일반 경기 두 번 바뀔 때 부동산 한 번 바뀌겠다죠? 자, 따라서 보니까 주기는 훨씬 더 긴 게 부동산이 더 길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몇 년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진폭이 뭔지 알죠? 이 폭. 자, 폭은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더 긴데, 물론 문제는 없지만 우리 과거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진폭이 더 클 것인가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차이예요. 즉, 우리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하면 금방 만들 수 있죠.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절대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클 수가 없다고. 근데 집을 짓는 보통 2, 3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집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공급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기에선 이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같은 말이 뭐냐 좀 이따 하겠지만
파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수급 조절 곤란성 때문에 뭐 이런 게 쭉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남이 틀린 점은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냐? 여기에 딱 들어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속성이란 용어만큼은 쓰지 말아도 마시면 안 돼.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반대 거꾸로 내구성은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영속성은 토지 특성입니까? 건물 특성입니까? 토지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이 경기는 무슨 경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영속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뭐서 그 대신 내구성을 쓸 수 있어요. 내구라는 것은 토지에 쓸 수도 있고 건물에 쓸 수도 있습니다. 토지성은 결국 토지에서 뭐 있으면 이건 영속성 같은 말이고 건물 쓴다면 결국 이건 오랜 기간 이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그냥 한 번쯤 들어봤다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라고 가볍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질문을 어떻게 시험 낼 것이 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좀 까다롭지만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4번. 문제 4번요. 자, 우리 팽창 국면, 여기 팽창이죠. 경기 좋아지는 거. 위축 또는 수축은 이거죠. 같은 말이 뭐냐? 진폭. 그 말이. 자, 진폭은 더 크다라고 쓰겠다. 그죠? 그런 형태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요.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거 다시 볼래요? 아니, 원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기에서 회복은 굉장히 느리다고 사실은. 느립니다. 후퇴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자체가 결국은 대칭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다 나쁘다 측정할 때 특정 지표는 뭐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물었을 때, 즉 이 말입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좋냐 물었을 때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요 딱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사실상은 수요, 공급, 가격이 있죠. 요 세 개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물었을 때 뭐 수요, 공급, 가격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시험 내지 않는다고. 이걸 약간 돌려서 보통 시험 내는데 어떻게 내는가 하면요. 자, 우리 문제 볼게요. 5번과 6번. 자, 일단 6번부터. 예, 거기 6번 보니까 건축 착공량이라는 것은 잠시, 자, 이 세 개 중에 어디서 포함됩니까? 공급이지.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수요. 자, 연기라면 이 말이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 결론 이 말입니다. 얘는 시험 낼 때 절대 경기 측정 지표로서 수요, 공급 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걸 우회적으로 뭐 있습니까? 그와 같이 뭐 거래량, 판매량 또는 허가량, 완공량, 착공량, 또 공실 등 이렇게 공급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변수를 통해서 시험을 내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런 형태로 보시면서 다시 5번 문제. 5번. 자, 앞에 뭐나 있습니까? 예, 건축 허가량을 알면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경기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지금 쓰고 있는 허가량에서 어디 속에 포함되죠? 공급이죠. 자, 그러면 이때 허가량을 뭐로 측정할 수 있냐 보니까 뒤에 나와 있지만 뭐 자재별, 용도별, 연면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허가량 알면 경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이 허가량 결국 뭐 있습니까? 모든 걸 통해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뒤에 있는 말과 장난칠 수 없으니까 단지 앞에 있는 말 중에서 이게 결국 경기 측정 지표 요소가 될까 안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 다만 아마 우리 그 강의 노트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해서 경기가 좋단 말은
이론상 틀린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이제 물론 이 말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집값이 올라오면 경기 좋아지죠. 근데 그 반대급부로 불경기이지만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되어서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결과 분양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분명히 이건 뭐 있습니까? 불경기거든.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실제 이건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가끔 우리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있지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그냥 단지 할 것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공급, 가격까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예, 다시 이제 우리 강의부터 세 번째 이래서 나왔죠?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실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어떤 시간적 관계를 갖고 있냐 보니까 항상 모든 계산 중심 누구냐? 일반 경기입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건 일반 경기 변동보다 먼저 이렇게 이동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보통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사이클 하죠. 사이클 같은 말이 뭐예요? 순환. 그래서 이게 먼저 간다 해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전순환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 반대급부로 어떤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한 여파로서 이렇게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경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호순환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호순환적. 자, 그러면 일단 전순환적은 보통 뭐냐? 주식 경기가 전순환적이고 호순환적은 누구냐? 부동산 경기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 편하니까. 자, 반대급부로 보니까 부동산도 있죠. 종류별로 나눠보면요. 예, 항상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일반 경기인데 종류별로 나눠보면 어떤 건 일반 경기가 똑같이 가는 게 있어요. 같이 움직인다. 이게 뭐죠? 동시순환적이고 그 반대급부로 반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 역이죠. 그죠? 역순환적인데 특히 동시순환적 이 부동산 중에 특히 상업이란지 공업용 부동산 반드시 같이 갑니다. 거꾸로 주거용 부동산 항상 뭐 있습니까? 예, 역순환적 형태를 갖고 있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아시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동시는 누구고 그다음에 역은 누구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부동산 경기 항상 호순환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이유를 가끔 시험 내기도 한다고 이게. 자,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 여기 있는 요거 세 개 합치면 일반보다 먼저 가겠습니까? 뒤에 따라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같이 가는 게 있어. 그지? 반대로 움직임이 있지. 그럼 합치면 당연히 뭐 요건 무조건 뒤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이게 논리가. 그래서 결국은 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호순환이 될 것은 그 이유를 묻거든. 여기 답이에요. 즉 주거와 상업과 공장이 있는 각 부문별 가중 평균치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평균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과 호순환적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즉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있어. 자, 문제 보니까요. 네, 6-1번. 그걸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별 가중 평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데 그 뒤에 대해서 넣으셔야 되죠. 그 결과 뭐라고? 부동산 경기는 호순환적. 이 말까지 따라와야 돼. 그래서 혹시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자,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보는데 자 7번 갑니다. 7번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무슨 관계? 역순환이죠. 자 8번 산업용이랑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저기 공장이나 상업 말입니다. 공장 상업. 산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이 무슨 관계? 네, 동시순환적이다.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냈을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자,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뭐 있냐? 크게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두 번째 무작위적 경기 변동, 무작위적. 같은 말이 뭐냐? 무작위, 뜻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불규칙적 경기 변동입니다. 세 번째 추세 변동. 같은 말이 뭐냐? 장기적 경기 변동. 이런 형태 있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주로 시험 내면 뭘 내는가 하면요. 이렇게 냅니다.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시험 우리 과거에 몇 번 냈대. 최근에 몇 번 냈었는데 우리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요. 예, 11번에 있죠? 그렇게 시험을 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11번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순환적 뭐 등등등의 설명 나오죠. 이게 나오면 절대 틀린 집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순환적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도 일단 이런 사이클, 순환적 어떤 경기 변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보통 일반 경기에서 이거 뭐라 하죠? 호경기, 호황이죠. 근데 부동산에서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상향 시장에 쓴다고.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이걸 뭐라 하죠? 후퇴.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뭐요? 하향 또는 불경기.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죠? 회복인데. 어쨌든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이겁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에 이렇게 상향, 후퇴, 하향정이 나오면 결국은 무슨, 이게 뭐라고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이런 걸 먼저 하시면서 아주 야비한데 14번처럼 시험 낸 경우도 있어요. 14번. 이건 진짜 야비한 거예요, 이건. 상향과 후퇴와, 다시 상향과 하향과 후퇴와 회복이 순차적이다. 맞습니까? 순차는 이런 순서가 있는 거지. 요 순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비하게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향 뒤에 후퇴. 그 다음에 후퇴 뒤에 하향 뒤에 회복. 이런 단계도 오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우리 계절적 경기 변동과 특히 시험은요. 요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요 두 개를 시험을 제일 많이 내. 문제에서. 맨 밑에 있는 장기 또는 추세는 거의 시험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내지만 앞에 있는 계절과 무작위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는데 이건 금방 알 것 같아.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방학 때 되면 대학 그건처럼 불경기이다. 연말연시 호텔 등은 호경기이더라. 또 뭐 봄마다, 가을마다, 3월마다 이 말 나오죠. 이건 전부 다 계절적이에요. 반대 거꾸로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뜻하지 않는 천재지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있죠. 천재지변 같은 거. 또 정부 정책도 이미 예견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무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인데 혹시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상에 보니까 뭐 일시적 이 말 나오죠. 이건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주로 어떻게 시험 냈냐? 거기 보니까 12번과 13번입니까? 12번부터 가볼게요. 자, 12번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831 정책이지. 나오는 순간 딴 거 보시면 쭉 가서 이게 무슨 변동 속에 포함되게 마시면 돼.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 되죠. 자, 13번 가보니까 매년 12월, 매년 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마다 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 계절적 경기 변동 속에 포함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려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보세요. 요거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안에 있는 구체적 특징을 가끔 시험 냅니다. 최근에 여러 번 시험 냈거든요. 냈는데 하나 물어볼까요? 아마 이런 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상량이 호경기죠. 호경기든 건축 착공량은? 허가량은? 완공량은? 많아지겠지. 매매량도. 또한 공실도 줄겠지. 그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시험 잘 안 낸다고. 대신에 이런 걸 시험 많이 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사례 가격.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있는 특징들마다 매도자, 매수자,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중심 시작. 항상 이런 걸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게 현재 상향 시장입니다. 상향.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있죠. 굳이 이걸 4개를 다 구분시키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 요거 둘 다 이 경기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둘 다 경기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같이 움직이시라고. 자, 그럼 가볼게요, 이제. 호태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상량이지. 그러니까 상량시장 때 1억에 매매된 물건은 호태시장은 잘 받아봐야 1억이지. 그러니까 최고로 1억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 그런 말로 우린 상한가 또는 상한선 쓴다고. 그 다음에 경기 나쁜 물건 내놓는 공급자도 많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도 많습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는 누굴 찾아야만 거래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매수자 중심 시작 그랬습니다. 자, 다시 회복과 상량, 회복에 대한 과거 하향이지. 하향 시장 때 1억에 매매된 물건은 적어도 회복에서는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최하 가격이 1억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 사람 말로 하한선. 일단 누가 중시됩니까? 이런 걸 시험에 제일 많이 낸 문제에서.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좀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문제 풀어봤죠? 네, 그렇게 보통 시험 나니까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봤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봐보자고요. 책 내용. 자, 책의 112페이지요. 112페이지. 자, 부동산 경기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미. 자, 그 중에 갈로 1번 보니까 여러 개 설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개 부분 시장 나눠지는 거죠. 특수한 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주거용 시장, 상업용 시장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갈로 2번인데 갈로 2번 앞에 다 버리시고 113페이지 보니까 메뉴 하나, 둘, 셋째 줄 끝에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면 건축, 주택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런 거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로 3번 자, 두째 줄, 셋째 줄. 자, 지역별, 부문별 경기 변동이 가중 평균칙 성질을 갖고 있다. 는 건데 그 뒤에 뭐가 들어야 되지? 아까 뭐 했는데? 네? 이 말하면 뒤에 뭐 따라야 되나? 오케이, 그 말 들어요. 부동산 경기는 호순환적이다. 이 말 내가 뒤에 따라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요. 이제 큰 2번 부동산 경기 순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갈로 1번. 쭉 가서 뚜렷하거나 분명치 않더라. 자, 갈로 2번요. 자, 2번. 예, 잠시만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하나 빠져먹은 것 같은데, 여기 볼래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건 사이클, 즉, 순환, 전체 국면은, 전체 국면 먼저 갈래, 후에 뒤에 갈래 하는 건 순환적 개념이고, 반대로 행. 이 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쪽, 특정 국면만 가지고 설명된 행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현재부터 둘 다 이거 회복 아닙니까?
회복은 먼저 오는 게 일반 경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이 먼저입니까? 아니, 보고. 어느 게 먼저, 이게 먼저잖아. 얘 누군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먼저 온다 해서 이걸 뭐라냐? 선행이라 쓴다고. 꼭지점은 같이 움직이죠? 여기 뭐라고? 병행. 호텔은 뒤에 따라가지. 그죠? 이게 뭐라고? 호행. 요건 정반대지? 반대 뭐 써야 됩니까? 역행. 요건 지 멋대로야. 이런 게 뭐라고? 독립.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갈로 3번에 있는 설명이 그 말입니다. 2번.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순환적이란 말과 행은 좀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가보자고. 갈로 3번 핵심이 뭐요? 진폭이 크다, 이게 핵심이지. 그죠? 그 다음에 갈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갈로 4번은 그 설명되어 있지만 결론이 뭡니까? 주기는 누가 더 길다? 부동산이, 그지? 네, 그럼 묻는 거고. 자, 갈로 5번 가보니까 회복은 길고, 그 다음에 호텔은 짧다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요. 절대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 그냥, 넘어가고. 자, 뒷장 가서, 예, 저기 있는 114페이지 큰 3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요. 자, 측정 지표가 있는데 아까 했지만 거기 있는 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보진 말고 갈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항상 수요, 공급, 가격까지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아래 있는 작은 글씨 볼 필요 없어요. 뒷장 116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이 있죠. 회복과 그다음 상향과 호태, 하향이 있는데 이건 쭉 읽어보셔야 돼. 보는데 항상 조심할 건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과거 사례 가격과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인 이건 좀 아셔야 돼. 다만 좀 조심할 건 갈로 4번의 하향 시장 117페이지. 자, 그 동그라미 3번의 맨 밑에 보니 뭐 있습니까? 불효불급한 부동산 타격이 크다 써놨죠. 이 불효불급 말 뜻이 뭐예요? 이게 과거에 시험 났던 질문이야. 다, 이 잣띄고, 버티고 다 띄고 있죠. 실제 시험 나와서 불효불급 부동산 타격이 심한 시험 나왔어. 네? 불효불급.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급한 것도 아니야. 말 뜻이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급한 것도 아닌 부동산은 불경이 훨씬 뭐 있습니까? 타격이 더 심하겠지. 그런 용어 자체가.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예, 자, 118페이지 보니까요, 설명이 쭉 나 있는데, 큰 5번, 그 제목도 꽤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시차,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게 지문상 그대로 뜬다고, 이게.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우측에 있는 119페이지, 자, 갈로 3번 가볼까? 네, 일반 경기와 시차 관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습니까? 주식 경기는 전순환,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고려하시고요. 자, 갈로 4번. 이 주거용 경기는 무슨 순환요? 동그라미 2번, 갈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역순환. 자, 갈로 5번 갑니다. 5번도 밑에 동그라미 3번. 상업이나 공장은 무슨 순환? 동시순환. 고려하시고요. 119페이지 큰 밑에 큰 6번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과 장기와 뒷장 가볼까요? 무작위 있지만 이거 문제 묻는 형태 알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그렇게 시험 낼 거다 보시면 돼요. 자, 120페이지 거미집이론 그냥 넘어갑니다. 뭐 작년 나왔으면 올해 또 설마 또 나오겠습니까? 자, 일단 요까지 정리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요까지 결국 하나의 문제니까 이건 아마 굉장히 쉬울 거예요. 들어봐도 적어도 이 내용만큼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3편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 할게요.